다음 달부터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내 도로를 달릴 때는 지금보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행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수기 토론이 무산되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예천군 의회가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한글 문해교실이 1년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시내도로를 달릴 때는 지금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통행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건데요. 큰 도로는 50, 작은 도로는 30, 5030 숫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간선도로처럼 넓은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뺀 대부분의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낮아집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붙어 있어 제한 속도가 자주 바뀌는 일부 구간에 대해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속도를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호 연동 체계를 손보고 과속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도 차츰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50초까지는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는 다 정비를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시일 내에 그 신호 체계 연동화라든지 단속 카메라 재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5030 속도 제한 효과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상황. 경찰청에서 앞서 5030 속도 제한을 둔 전국 68개 구간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60km일 때는 제동거리가 36m로 접촉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시속 10km만 줄여도 27m로 차량 정차가 가능해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 가능성도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을 하면 30%포인트 감소하는 효과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속도 제한 정책뿐만 아니라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운전자들의 이해와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한글 문해교실이 1년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의 열기 느껴보시죠.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필을 잡고 꾹꾹 눌러 써보는 자신의 이름. 비뚤비뚤 서툴지만 모든 것이 재밌습니다. 정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기분도 좋고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이런 기분이고 참 정말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지역을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며칠 전 지난주부터 우리 이강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글 공부를 재개할 수 있다 하셔서 나와서 즐겁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점을 따라 연결하고 선을 긋는 방향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대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일찍 수업을 해도 제가 한 20분 전에 오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너무 감사해 하세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이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교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5개 교실로 규모가 커져 3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분들은 이제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코로나에 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방역에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마스크도 철저히 하시고, 하기 전에 체온 측정, 그다음에 손 소독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3년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 없이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배움을 향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성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0시쯤 의성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의 말에 격분해 와인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5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직원이 반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8일 대구시 의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시 의회가 임시 폐쇄됐었는데요. 다행히 이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대구시의회 관계자 17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천군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건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19일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대구 쏠림 현상과 경북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영태 경주시 의원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국책사업 수주 등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자생력 없이 경주시로부터 매년 5,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작한 삼국통일 역사문화 3D 입체 영상 콘텐츠는 제작비 10억 원을 들였다고 믿기 어려운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존속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지역 기업들의 화장품 연구 개발과 생산, 판로 개척 등을 돕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북 화장품 공동 브랜드 클로앤코의 안정적인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홍보에도 한창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저희 경상북도 공동 화장품 브랜드인 클로앤코는 저희 경상북도 내에 존재하는 지역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과 관련된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데 외국에 판로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해외에 클로앤코라는 이름으로 매장 개설 사업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와 도가 중심이 돼서 관련되는 지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공동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충청도나 아니면 서울 경기권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비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생산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같이 협업해서 국비 100억 원 그리고 지방비 약 17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구 경북 일대에는 유일한 CGMP 기준의 생산 시설입니다. 2020년 6월에 개소한 저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 울트라 믹서부터 시작해서 1000리터짜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리터짜리 샴푸 전용 믹서를 보유를 함으로써 일일 최대 약 35,000개에서 45,000개 정도의 기초 화장품과 약 4만 개 정도의 샴푸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단순하게 생산 지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해외 진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한의대학교 연구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천연물 리스트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그리고 관련되는 화장품 제형에 대한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별도의 어떤 연구시설이나 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도 관련되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지원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관련된 제품들이 개발되면 저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연구부터 시작해서 최종 판매까지 저희가 일관되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의 화장품 관련 지원을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태국과 베트남 등지의 해외 매장을 개소를 하면서 저희 지역 기업들을 진출시킨 바가 있고요. 근데 잘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 관련 영향으로 해외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저희가 판매와 관련된 지원을 국내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천연물이 가장 많이 나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업 생산물, 농업 생산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관련되는 원료들을 입수하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나는 천연물을 활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가 화장품에 사용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천연이라는 어떤 많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저희 화장품의 지역 내 지역민들에게 소개를 위해서 대구부터 시작해서 안동, 경주 등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관광 명소들에서 최근에 이제 SNS 홍보 활동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두 홍보 활동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 유명 관광지에 가시면 저희 클로앵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거기에는 경품 추천부터 시작해서 제품 소개 그리고 가두 홍보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상북도 화장품은 실제로 서울 경기권이나 충청도에 비해서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꾸준히 지원을 해온 결과 실제로 지역 내에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 수가 약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도 약 한 3천억 원 정도에 이를 만큼 굉장히 괄목할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실제로 이 화장품 산업이 경상북도의 대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제조 생산, 판매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들을 수행할 예정에 있고요. 기업들의 어떤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늘 개발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이 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동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430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어린이집은 보육실 3개와 계단식 도서관, 5개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가톨릭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입소 신청은 만 1세에서 5세 영유아를 둔 안동시청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하고 정원 39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